안녕. 밑에 나와 있겠지만 144페이지 현대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어머 60에서 80년대 경제개발을 이루고 너무 먹고 살기 좋던 시절 야호 대한민국 만세 그 시절인가?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시를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재를 보는 친구들은 그냥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본문을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영화 상영 전 애국가를 들을 때 그렇죠. 요즘에는 극장에서 극장 가본 지도 되게 오래됐네.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는 영화 가서 극장을 보면 애국가 나오고 대한뉴스 나오고 그랬거든요. 나 너무 오래 살았나?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영화 상영 전 애국가를 들을 때 화면에 비치는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과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이끌어냅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애국가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배웠던 국어하고 비슷한 시절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새를 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요거 살짝 하나만 넣을게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 하지만 좌절합니다. 냉소적인 어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특징에선 반어적 표현이 쓰여져 있다. 대조적인 상황. 누구랑 누가 새하고 우리하고 달라.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얘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요. TV 혹은 TV 이렇게 뭐 정규방송 끝날 때나 할 때면 애국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안 나오나? TV 본 지 너무 오래됐네. 왜 이렇게 수다 떨고 있어? 집중할게요. 반어적인 현실을 나타냅니다. 애국가에 나타나는 건 어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길이 보전하세까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경, 자연 환경과 급격하게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조선 사업이 잘 나갈 때에는 엄청 큰 배라든지 수출하는 모습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이 시에서는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이 말이 중요하네요.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새떼들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며 거짓된 애국을 강요하는 권력에 대해 간접적 항의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해와 감상 여기 살펴볼게요. 1980년대 영화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에 나오는 새떼들의 비상을 보며 자신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음을 자각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애국가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이라고 소망하지만 결국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영화가 시작할 때 삼천리 화려강산을 배경으로 울려 펴지는 애국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일조의 부동자세를 취하는 관객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맹목적 삶을 따라야 했었던 당시의 민중들을 의미합니다. 강요하는 거야. 애국가 나오니까 일어서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한 사람인 화자는 삼천리 화려강산을 떠나 줄지어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가는 새떼들을 보며 이 한 세상 떼어매고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지만 소망도 잠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가 끝나면 자기 자리에 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든다고 됐을까요? 시 본문 보러 갈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영화관, 극장이 배경이 되겠죠. 우리는 대중, 현실의 구속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존재. 하지만 주의는 하셔야 돼요. 자유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 소망은 있는 사람들. 일제히 일어나 획일성,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북어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북어의 일개 분대가 꿰어져 있다. 요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잘 들어요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솔직히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애국가 나오면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요된 조국애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사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애국가를 경청하지 않는다. 삼천리 화려강산 화면에는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어때요? 현실과는 대비되어 있다. 여기도 반어, 여기도 반어.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 무리를 이루면서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은 어떻게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나 자유롭지 않을까? 누구와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다.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새는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합니다. 크크크 저런 멍청이들 왜 저런 억압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있겠네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새떼들은 어때요? 아주 굉장히 자유롭지.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어때요? 시대의 현실에 대한 작은 저항 같은 거죠.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이 있는 거겠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인식은 분명히 있어. 우리도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끊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한사람 대한민국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애써라. 현실에 힘써라. 너희들의 애국심을 드러내라. 애국가가 끝나면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근데 어떻게 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뭐 볼 내용 있나 살펴볼게요. 어조 자체는 굉장히 냉소적 어조예요. 이 시의 화자는 극장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면서 사실은 경청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반어.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적인 모습.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대단히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새들의 의성어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들의 의성어, 비판적인 역할. 애국가는 우리의 현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니까 현실에 순응하며 지내라. 암묵적으로 강요합니다. 이러한 암묵적 강요에 대한 비판을 냉소적 어조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의 나타난 애국가의 역할. 애국가는 울려 퍼질 때 배경화면이 너무 평화롭지만 우리의 현실은 애국가의 그 화면 같지가 않아.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 풍경은 실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간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화자의 어조는 신랄하고 비판적입니다. 다시 말해 애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 꾸며낸 현실이고 어리석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현실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군사정권의 포갑적인 정치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극장 문화 뭐 이러한 것들은 아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역시 차분히 열심히 꼭 풀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